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생각과 당신이 말하는 이야기에 반응합니다. 그로 인해 당신 삶의 경험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당신에게 이끌려옵니다. 돈, 재정 상태, 건강 상태, 명확성, 유연함, 키, 몸매, 직장 환경,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 직업 만족도, 보상 등 당신의 삶을 전반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당신이 말하는 이야기에 좌우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나아지는 이야기를 말하겠다는 것을 당신의 주된 목표로 삼으세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장담하는데 당신의 삶은 영원히 나아지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책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에스더 힉스, 제리 힉스 지음, 최은아 옮김, 나비스쿨 출판사의 머니룰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으로 부자가 된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여기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를 읽고서 돈에 관한 믿음을 바꾸고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재정적 성공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리 힉스와 에스더 힉스 부부입니다. 전 세계 3천만 부가 판매된 초대형 베스트셀러 시크릿을 탄생시킨 주요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크릿이 출간되기 20년 전에 이미 끌어당김의 법칙 워크숍을 개최하여 돈, 건강, 성공에 관한 강력한 해답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웨인 다이어와의 대담을 통해 책을 공동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에스더 힉스와 제리 힉스가 전하는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느껴라. 부유함이 저절로 이끌려올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책 머니룰에는 이들이 깨달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으로 반복을 강조합니다. 단순한 원칙을 반복해서 연습하면 삶이 윤택해지는 새로운 습관을 기를 수 있다고 말이죠. 제리 힉스는 본인이 경험한 놀라운 성장과 풍요로움, 건강, 행복을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깨달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 탁월한 효과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생각하라. 삶이 바뀔지니. 당신의 이야기와 끌어당김의 법칙. 당신의 삶에서 펼쳐지는 모든 경험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당신의 말과 당신의 생각에 지금도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돈, 재정 상태, 건강, 또렷함, 유연함, 키, 외모, 업무 환경, 내가 받는 대우, 업무 만족도, 보상 등등 삶의 모든 행복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좋은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마음 먹으세요. 장담하건대 당신의 인생은 계속 좋아질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당신은 더 큰 성공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모두 해보며 애썼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더디기만 합니다. 여태껏 당신은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있어야 할 곳에 머물고 해야 할 행동을 하고 좋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당신이 처음으로 무언가를 시도했을 때
주변에서 다들 흐뭇해했습니다. 그 모습에 당신도 만족스러웠죠. 확신에 찬 교사, 부모, 멘토가 당신 곁에 있었고 그들이 말하는 성공 법칙은 언제나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켜라. 최선을 다하라. 열심히 일해라. 언제나 정직하라. 위대함을 추구하라. 한층 더 노력하라. 더불어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 규칙만 따르면 곧 성공할 거라고 당신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의 마음은 점차 시들어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성공 법칙이 별다른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발 물러서니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 원칙을 말했던 사람들도 그다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요. 그러면서 점점 더 실망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토록 열심히 익혔던 법칙을 전혀 따르지 않고도 성공을 쟁취한 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질문을 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어째서 나는 이 모양이고 노력하지 않는 이들은 성공을 거둘까? 비싼 대가를 치르며 받은 교육은 전혀 소용이 없고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람은 백만장자가 되었어. 아버지는 날마다 열심히 일하셨지만 정작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우리 가족은 돈을 빌려야 했어. 노력하면 결과가 있어야 하잖아. 왜 나는 성공을 못하지? 어째서 부자는 몇 안 되고 대부분이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갈까? 대체 뭘 놓쳤지? 부자는 뭘 아는 걸까? 최선을 다해도 충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려준 성공 법칙을 믿고 매번 최선을 다해도 결과는 종종 하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부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미워지기도 합니다. 성공은 당신을 피해가는데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재정 문제는 어느 곳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성공을 비난하면 당신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이 주신 건강과 행복도 곧 잃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누군가가 자신의 성공을 방해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당신은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다른 이들이 내 것을 빼앗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을 방해하는 세력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라지 않는 일이 생기는 이유 역시 외부 세력과는 관계없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성공을 막지 않았고 앞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당신에게 성공을 안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성공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성공에 대한 통제권도 당신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부와 건강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무엇을 소망하든 이룰 수 있다. 이제 본성으로 되돌아갈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소망을 이루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장 힘을 빼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책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서서히 그리고 명확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떠올리며 절대적인 진리를 접하고 큰 울림을 느낄 것입니다. 우주의 법칙은 한결같으며 믿음직합니다.
그 법칙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이 책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점점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책은 강력한 리듬으로 우주의 법칙을 전달합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자신의 힘을 깨닫고 그 힘의 사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바란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성공은 당신의 타고난 권리. 대부분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건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방해 때문이라고요. 일부러 성공을 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치 않는 결과에 책임지기보다는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편이 마음 편하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다른 사람의 공로로 돌리는 것도, 실패를 다른 이의 탓으로 여기는 것도 위험합니다. 당신은 무력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간절히 바라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면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무언가 잘못됐다고 인식합니다. 원하는 게 있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는 부조화는 원망을 불러일으키죠. 성공을 누리는 사람들을 질투하고 분노가 차오릅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고통스럽고 파괴적인 감정도 느끼게 되고요. 이런 불편한 감정은 사실 정상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공하지 못했다면 마땅히 그런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불편한 감정은 무언가가 크게 잘못됐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성공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실패하면 당연히 기분이 나쁩니다. 당신은 건강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아픈 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당신의 삶은 점점 더 나아져야 합니다. 그러니 위축되는 건 용납하지 못합니다. 인생은 술술 잘 풀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공정이 발생했다거나 행운의 신이 당신을 무시했다거나 누군가가 당신의 성공을 가로챈 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당신이 내면의 존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 간절한 소망, 더 나은 미래, 영원히 변치 않는 우주 법칙과 조화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당신 내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내부의 문제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근거, 끌어당김의 법칙, 감정 안내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면 통제권은 쉽게 손에 들어옵니다. 당신은 감정 안내 시스템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 시스템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그 신호를 이해하는 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돈은 무엇의 근원도 아니다. 돈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생각해보죠. 사실 돈은 악의 뿌리도 행복의 근원도 아닙니다. 하지만 돈 문제는 하루에 수백 번씩 당신을 뒤흔듭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보내는 진동은 돈과 연관이 큽니다. 일상을 좌우하는 돈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면 당신은 충분히 성공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돈이 충분하다는 느낌. 그 생각을 의도적으로 끌어당기는 순간 당신은 재정적 성공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러한 성공의 증거를 통해 인생의 모든 면을 의도적으로 나아지게 할 준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당신이 현실을 의식적으로 창조하고 싶다면, 인생의 경험을 통제하고 싶다면,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고 싶다면 아주 중요한 주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돈과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그 한결같음.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 우주에서 한결같이 꾸준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기엔 당신은 새로운 환경에 자신있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살면서 겪는 다양한 사건이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죠. 당신은 모든 사물의 기본이 진동임을 기억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 진동에 반응한다는 것을, 비슷한 진동은 끌어오고 다른 진동은 밀어내며 당신의 경험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그 진리를 알려줄 수 없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강력한 법칙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통해 끌어당김의 법칙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삶에서 펼쳐지는 사건을 보면 당신이 발산하는 진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끊임없이 증거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압박감을 강하게 느끼면 당신을 도울 사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할 사람만 주위에 가득하죠. 스스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면 공정함은 당신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럴 때 나오는 진동은 당신을 공정하다 여기는 사람을 다가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돈이 없다는 생각에 실망이나 두려움에 파묻히면 돈을 벌 기회는 계속 당신을 피합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비슷한 것은 당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가난을 떠올리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만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반대로 풍요라고 느끼면 번영의 기회만 찾아옵니다. 이 법칙은 한결같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삶 속에서 이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 좋은 삶을 끌어당깁니다. 그 법칙을 알면 스스로 경험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풍요함을 느끼면 풍족해진다. 당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과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의식적으로 연결하세요. 그러면 변화를 만들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면 원하는 것이 당신을 피합니다. 이 원리를 모른 채 사람들은 자꾸만 이유를 바깥에서 찾습니다. 나는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성공하지 못해. 부모님에게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해. 다른 사람이 내 성공을 가로채서 성공하지 못해. 사기를 당해서, 능력이 없어서, 전생에 잘못한 일이 많아서, 정부가 내 권리를 무시해서, 남편이 자기 역할을 해내지 않아서 나는 성공하지 못해. 이처럼 이유는 끝이 없습니다.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로지 다른 진동을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난하다고 느끼면 가난한 진동이 생겨납니다. 가난한 진동을 내보내면 풍요로움은 결코 당신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성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공의 진동을 내보내나요? 이미 성공한 사람이 성공의 진동을 쉽게 내보낸다는데 우리도 동의합니다. 당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 본질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가오기 전이라도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원해도 그것이 당신에게 오지 않습니다. 처한 상황만으로 진동을 내보내면 현재를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실현되기 전이라도 그 꿈의 설렘과 만족을
느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꿈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도적으로 떠올리세요. 바라는 현실을 일부러 상상하세요. 상상을 진동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그것을 결코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루어지기 전에 진동을 내보내세요.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새 삶을 말하라.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려면 생각을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의 올바른 방향을 정할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두 가지 필요 요소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안내 시스템이 그것입니다. 한 가지만 실천하세요. 겉보기에는 사소해도 인생을 바꿀 잠재력이 있습니다. 바로 새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지금 말하세요. 매일같이 당신은 말과 생각,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매 순간 모든 주제에 대해 당신은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모든 순간에 우주의 입자들이 힘차게 움직입니다. 원함이든 부족함이든 당신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 앞에 끊임없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대상에는 두 가지 측면, 즉, 당신이 원하는 것과 반대의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지 당신의 감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선택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2. 이제는 돈을 끌어당길 시간. 돈을 끌어당기고 풍요로움 창조하기. 인생 경험을 하는데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지만 대다수에게 돈은 곧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건 인간의 가장 큰 본성입니다. 따라서 돈 문제는 인생 경험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돈을 몹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엄청난 돈이 자신에게 흐르게 해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필요한 만큼 돈을 벌지 못해 자유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이 내용을 다루는 목적은 어째서 원하는 만큼 돈을 벌지 못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를 제대로 배운다면 당신은 원하는 만큼의 돈을, 그리고 당신이 가질 자격이 되는 많은 돈을 인생 경험에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고 돈이 흐르는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당신의 소망을 풍요의 진동과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나타난 조화의 증거가 곧 당신 앞에, 그리고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당신이 부를 이루기 위해 오랜 기간 일해온 사람이든, 이제 막 그 길에 들어선 젊은이든, 재정적 행복에 이르는 여정은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시간도 신체적 노력도 크게 들지 않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 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려 합니다. 돈에 관한 당신의 생각과 당신이 벌어들이는 돈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완벽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점을 보여주려 합니다. 상관관계를 인식하고 생각을 상관관계에 맞게 의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결심할 때 당신은 우주의 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신체적 노력이 재정적 성공과 관련이 없음을 곧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우주에 내포된 간단한 전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것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말도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도 힘겹게 살고 있다고요. 재정 형편이 나아지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돈이라는 대상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풍부하고 많은 돈이 가져다주는 자유와 안락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돈의 결핍과 돈이 없다는 생각으로 인한 두려움과 좌절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더 많은 돈을 원해. 그러면서 자신이 돈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을 이야기하면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낀다면 돈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부족한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자는 돈을 가져오지만 후자는 돈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중요한 것으로 돈을 어떻게 느끼는지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물건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오, 정말 아름답군. 하지만 그것을 살 여유가 없어. 그러면서 풍요로움을 허락하지 않는 진동의 파장을 내보냅니다. 여유가 없다는 걸 인정할 때 생기는 실망감은 당신의 생각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없는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원하는 것을 살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생각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한편 현재 누리는 풍요로움의 정도로 당신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을 초월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충분하지 않은 삶이 영원히 이어집니다. 돈이 부족한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을 자주 이야기하면 계속 돈이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설명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만 보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일을 계속하면 당신이 바라는 더 나은 상황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말하면 사람과 장소가 계속 바뀌어도 더 나은 삶은 누리지 못합니다. 인생 경험에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전과는 매우 다른 진동을 보내야 합니다. 즉,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느낌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돈과 행복의 관계. 돈이 행복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도 행복을 만들지 않는다는 걸 나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무언가를 얻겠다는 생각이 행복을 준다면 제대로 된 목표를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입니까?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려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 텐데 어떻게 행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힘들게 올라가 목표에 달성하면 정상에서 잠깐 쉰 뒤 곧 다음 목표를 향해 또다시 오르막을 올라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겹게 애써 와 해냈어 라고 말한 뒤 다시 고군분투해서 또 해냈어 라고 하는 게 쳇바퀴 돌듯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피하고 기쁨을 유지한 채 목표를 향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는 말입니다. 돈은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당신이 관찰한 것처럼 가난도 행복에 이르는 길은 아니죠.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행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사실은 행복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세요. 기분 좋아지는 일에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기분 좋은 말만 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의도적으로 행복한 상태를 이루었다면 거기서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훌륭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올 뿐 아니라 훌륭한 결과가 뒤따를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모든 관심을 쏟습니다. 이는 상황이 좋으면 기분이 좋고 상황이 나쁘면 기분이 나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어렵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당신에게 있는 그대로만 보는 능력밖에 없다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나은 인생 경험을 얻으려면 낙관적으로 미래를 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에 의도적으로 생각을 집중하는 방법을 배우면 행복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도 행복을 찾아 간직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힘겨운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와 당신이 도달하고 싶은 자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목표까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남은 거리를 생각하며 계속 거리를 계산한다면 가야 할 거리, 해야 할 일, 쏟아야 할 노력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힘겹게 오르막길을 오른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잘 살피고 그것을 기반으로 생각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미래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러한 기분 좋은 생각에 반응하기 때문에 더욱 즐거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힘겹게 애쓰며 고군분투해봤자 행복한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건 법칙에 어긋납니다. 목표에 도달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은 건설적이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먼저 행복해지겠다고 결심하세요. 그러면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나는 즐거운 창조자. 당신은 소유물을 축적하거나 어떤 행동을 반복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자로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이 목표를 이룬 상태만 기대한다면 현재 위치에서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에 부족하다는 느낌만 커집니다. 그런 생각이 반복되면 창조가 점점 늦춰질 뿐 아니라 영영 창조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경험을 끌어당깁니다.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좋은 것이 이끌려와 당신이 원하는 일을 더 빨리 이룰 것입니다. 조각가가 가장 큰 만족을 얻는 순간은 작품을 완성했을 때가 아닙니다. 창조하는 과정, 즉 작품을 조각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당신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물리적인 창조 경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즉, 창조는 지속적이고 즐거운 과정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항상 즐거운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더욱 많이 끌어당길 것입니다. 행복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행복해져야 한다는 말이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행할 때는 행복한 일이 필요하지만 이미 행복하면 더는 행복한 일이 생기지 않아도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당신은 바라는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진심으로 느끼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즉, 더 많은 번영을 누리기 전에 먼저 번영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해야 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돈에 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냐고 물으면
자신은 돈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럴 땐 좀 더 깊이 파고들어 청구서 대금을 낼 때 어떤 기분이 드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돈에 대한 두려움이 깊다는 걸 깨닫습니다. 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족한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진동으로 돈을 소비하면 돈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신속하게 바꿔주는 과정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방법을 배우면 더 많은 돈을 당신의 삶에 흐르게 만드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100달러를 주머니에 넣고 계속 가지고 다녀 보세요. 그리고 하루를 보내면서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살 수 있는지 의도적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계속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지금 경제 수준에서 100달러 가지고는 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당신의 정신에서 100달러를 하루에 1000번 소비하면 당신은 10만 달러를 소비했다는 진동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초점을 맞추면 돈과 관련해 당신이 내보내는 진동이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진동으로 소비하는 방법을 통해 당신은 돈에 대해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돈에 대한 느낌이 변할 때 끌어당김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더 많은 돈이 당신 삶으로 흘러옵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내겐 100달러가 없어요. 대신 내 주머니에는 차용증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머니에 빚이 있다고 계속 느끼면 그런 행동이 당신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번영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머니에 20달러가 있든 50달러가 있든 아니면 1000달러나 1만 달러가 있든 그 돈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금 형편이 얼마나 좋은지 인식하세요. 지금 누리고 있는 번영을 받아들일 때 더 큰 번영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재정적 풍요로움 이야기하기. 사람들은 돈이 부족하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바라는 재정적 풍요로움을 스스로 허락하지 못합니다. 풍요로움의 양은 한정되어 있으며 그 풍요로움이 충분히 퍼져나가지 않는다고 믿으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상황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다른 이의 것을 빼앗은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지니면 풍요로움과 계속 멀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을 못한 건 다른 사람이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비교하고 결핍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거나 불을 탕진한다거나 욕심을 부린다고 비난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면 또는 이 세상에 풍요로움이 충분하지 않다고 믿는다면 자신의 상황이 더 나아지는 걸 막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또는 갖지 않은 것은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생각으로 비물리적인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풍요로움 또는 풍요로움의 결핍은 다른 사람의 행동 또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관점, 즉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를 늘리고 싶다면 새로운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 즉 부동산과 돈, 소유물을 축적한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비난은 결핍을 습관적으로 생각한다는 징후입니다. 사람들은 기분이 더 좋아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만들면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결핍에 주의를 기울이면 결핍이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불편한 느낌이 든다는 건 자신의 내면에 성공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비난하는 일에 계속해서 생명력을 부여하면 그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것과 진동의 불화만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 여보세요? 당신은 나를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다시는 전화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그 말을 듣고 당신은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의 존재는 애초에 당신이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그런 말을 한다면 당신은 몹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겁니다. 만나고 싶은 내 마음과 다르게 앞으로 그 사람과 마주치지 못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소망과 믿음이 대립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개인적 삶의 경험에서 생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과 대립하는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진동의 불화가 원인이 되어 부정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은 생각의 방향을 바꾸도록 돕는 안내자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과 당신의 현재 소망 사이에서 진동이 조화로워지는 생각을 하도록 돕는 게 바로 부정적인 감정입니다.